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씨름의 희열, 설 연휴 e스포츠가 빠지면 허전하죠. 탄탄한 몸, 치열한 삿바 싸움, 그리고 현란한 기술까지 예능의 옷을 입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민속씨름, 김지한의 잡스에서 이야기해봅니다. 전국에서 삿바 좀 쳐봤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인 이곳, 설 명절 최대의 희열 위더스제약 2020 설날 장사 씨름 대회가 펼쳐지는 충청남도 홍성의 홍주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목걸이 걸었습니다. 들배지기 떡국장사 결국 했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떡국장사를 드디어 거머쥐는 아버님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톡톡을 날리십니다. 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계 정말 생중계로 봤었는데 정말 저 잘 봤습니다. 네. 저게 전날이 참 관중분들이 많아서 저도 흥분해가지고 음이탈이 엄청 많이 났어요. 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저희 씨름 얘기를 잡스에서 다루는 건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씨름이 대세기는 대세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 지인 단체방에서도 보통 축구 아니면 야구 얘기하는데 씨름 얘기가 요즘 한 번씩 많이 나오고 있고요.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 찍은 또 씨름 선수도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설날장사 씨름 대회, 뭐 우리 김종현 아나운서도 나왔지만은 이 씨름 선수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검색어에도 떴던 것도 제가 또 봤고요. 또 오랜만에 그렇게 또 제가 씨름 중계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씨름 자체도 뭐 기술적이고 굉장히 현란한 그런 어떤 이 발놀림도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런 중계를 했던 우리 김종현 아나운서가 현장에서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참 또 한편으로는 좀 진심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뭐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열렬한 응원이랑 이런 거를 보면서 하니까 네. 진짜 좀 살아있다는 기분을 받았거든요. 씨름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김지한 기자는 씨름하면 어떤 게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조금 씨름을 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씨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씨름을 좀 보는 걸로 이제 좀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설날장사 씨름처럼 뭐 추석장사 씨름 대회 이런 걸 제가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 백승일 장사라고 해서 그때 이제 10대 어린 나이에 뭐 장사도 하고 했던 그런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같이 또 해설을 했던 이태현 장사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 개인적으로 또 그 박광덕 선수의 람바다 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씨름 중계를 또 재밌게 봤고, 현장에서도 봤고, 또 반에서도 뭐 나는 이태현이니까 너는 뭐 박광덕 해 하면서 교실 안에서 씨름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자, 요즘 다시 또 씨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게 KBS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도 조금 한몫한 것 같아요. 네, 씨름이 제 기억으로는 최홍만, 김영현, 뭐 골리앗, 뭐 씨름 선수, 그때가 마지막 기억이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데 중계는 물론 계속 KBS에서 했지만은 한동안 우리 민속 씨름이 많이 좀 잊혀졌었죠.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이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저는 이 씨름의 희열을 좀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씨름을 이렇게 재밌게 접할 수 있구나. 특히나 이게 씨름이 무작정 그동안에는 힘으로만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씨름 안에 수많은 전략,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치밀한 어떤 그 심리전, 뭐 수싸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이제 했었습니다. 또 특히나 또 반가운 얼굴도 제가 또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뭐 이승삼 씨, 뭐 과거에 털보 장사로 그렇죠. 유명했던 지금 현재 씨름의 희열에서 심판위원장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요번에 그 설날장사 때 이봉걸 장사가 그 심판위원장으로 나와서 비디오 판독 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모습도 제가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던 어떤 그 여성 팬들이 참 많아진 것도 봤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씨름의 희열 덕분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현장에서 느낀 건, 제가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공부하러 지난 추석 때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 설부터 여성 팬분들이 선물 들고 와서 선물 주고 같이 사진 찍고 막
응원 도구 들고 오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네, 원래 씨름하면은 그 부채질하는 어르신들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올려지잖아요. 네. 뭐 이게 그 전통적으로도 김홍도의 풍속화 그 씨름 있죠. 거기에도 네네네. 보면은 이 부채질하는 양반들 모습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장면들이 물론 있기는 했지만 이 플래카드 들고 함성 지르는 여성 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카메라를 또 망원 렌즈 끼고 이렇게 찍는 그런 어떤 팬들도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맞죠. 일명. 네,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뭐 각자 응원하는 선수들의 어떤 뭐 문구, 발랄한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러면서 거의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체육관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서서 본 분들도 그날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씨름의 기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체급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태백. 금강, 한라, 백두급이죠. 태백급은 80kg 이하, 그리고 금강급은 90kg 이하, 한라급은 105kg 이하, 최중량급인 백두급이 140kg 이하인데요. 백두급 같은 경우는 원래 2011년에가 160kg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150kg, 그리고 지난 2018년에 140kg 이하까지 내려갔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60kg급 이하의 매화급, 그리고 70kg급 이하의 국화급, 또 80kg급 이하의 무궁화급으로 나눠져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중계한 게 태백 금강 이 두 체급이었는데 네. 뭐 제가 해서가 아니라 네. 이 금강 장사 경기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고 또 인터넷에서도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씨름의 희열을 보면서 그 이만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굉장히 강렬한 그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예. 금강의 씨름은 웅장하다. 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화려하지만은 힘도 있다. 이 힘과 기술이 조화를 잘 이룬다. 이런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 준결승전 때였나요? 이번 그 서울 장사 씨름대회 때 예. 임태혁 장사하고 김기수 장사하고 붙었을 때 그 첫 판에서 그 비디오 판도까지 갔던 그 그렇죠. 상황이 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짜릿짜릿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뭐 그때 이제 기술이 들어갔다가 먼저 그 임태혁 장사의 머리가 먼저 닿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상황. 또 그 결승전 이승호 장사와 임태혁 장사의 대결. 처음부터 끝까지 참 팽팽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임태혁 장사가 되치기로 눌렸고, 또 그러다가 둘째 판에서는 이승호 장사가 들배지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기술을 걸어서 만회를 하고, 셋째 판이 대단했죠. 이 이승호 장사가 임태혁 장사에게 밧다리 기술이 먼저 걸렸는데 이걸 한 20초 정도 버텼나요? 네. 네. 그러다가 되치기를 성공을 해서 역전을 했고, 넷째 판에서 이승호 장사가 잡채기로 임태혁 장사를 쓰러뜨리면서 3대1로 이승호 장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는 이 장면들 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결승전은 제가 하고 나서도 계속 찾아보고 다시 보고 해서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게다가 또 많은 분들이 이 결승전에 주목을 하셨던 이유가 이승호 선수랑 임태혁 선수가 금강급의 간판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금강급에서는 이 두 선수가 말 그대로 최고수들의 대결이었거든요. 임태혁 선수는 금강장사 통산 14번을 차지를 했고요. 이승우 선수는 그전까지 금강 태백통합장사까지 포함해서 8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역시나 끝까지 명승부가 펼쳐졌고요. 씨름 팬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승우 장사가 9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씨름의 희열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은퇴 전까지 장사 타이틀 10번 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내심 이승호 장사가 임태혁 장사의 이 14번 우승 기록을 좀 넘어서려고 내심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호 장사가 지금 34인가 그럴 텐데 네. 제가 안 그래도 끝나고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그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냐 이러니까 40 넘게까지 할 것 같다고. 아직은 거뜬한. 예, 네. 아마 기록 세우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첫날 그리고 태백급 경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에선 윤필재 선수가 장사가 됐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번 그 씨름의 희열을 통해서 윤필재 선수의 팬이 됐거든요. 체격이 작은데도 참 발기술도 그렇고 화려한 기술을 써서 굉장히 또 많은 또 팬들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선수가 이번 설날장사 태백급에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유한철 선수를 결승에서 3대1로 제압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원래 금강급에 나오려고 했다.
뺐다가 이번에 조금 문제가 돼서 태백급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80kg급 이하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확히 열흘 만에 9.8kg의 몸무게를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너가 이 친형이라고 하는데 식단 관리를 또 잘한 덕에 이것을 열흘 만에 그대로 뺐다고 하고요. 이렇게 눈물겹게 준비를 해서 통산 6번째 태백장사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네, 그 윤필재 선수랑 경기 대회 전날에 잠깐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을 때 감량을 많이 해서 좀 힘들다. 네. 근데 뭐 약간 쿨하더라고요. 네. 제가 추석은 3연패,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장사가 됐었는데 이번에 떡국 장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이러는데 그걸 진짜 해냈습니다. 이번에 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나왔던 음이탈란 떡국 장사 결국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태백급이랑 금강급이 씨름의 희열 덕분에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태백급이 빠르고 화려한 기술이 있고요. 또 금강급은 여기에 힘을 더 얹어서 좀 더 묵직함이 있고요. 이 두 체급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또 냉정한 또 승부의 세계에다가 또 장외에서는 이런 기술이 왜 들어갔는지 전략은 또 왜 이렇게 또 됐는지 네. 이런 걸 또 이만기 교수도 짚어주고 또 선수들도 짚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잘 맞아떨어지니까 선수들도 각각 그 캐릭터도 생기고 팬클럽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씨름 선수들이 많이 또 떠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씨름의 희열 전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주목받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 2018년이었죠. 이 학산배 전국 장사 씨름 대회 단체전 결승. 이게 KBS N의 이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원진 선수와 황찬섭 선수의 대결. 이게 한 6분 50초 정도 분량의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걸로는 이게 조회수가 250만 건을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KBS 스포츠나 예능 계정에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씨름 영상이 뭐 50만 건, 뭐 60만 건 이런 몇십만 건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찍고 있었고요. 제가 좀 반응들을 보면은 뭐 이게 기술 씨름이다. 네, 미친 경기들이다. 뭐 상남자들이 대결한다. 그리고 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 좋은 걸 할배들만 다 보고 있었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나 황찬섭 선수는 씨름계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뭐 씨름계의 여진구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이번에 그 씨름의 희열에서 손희찬 선수와 경기하다가 이 삿발을 이제 찢어서 삿바 찌는 남자, 삿찐남이라는 또 별명도 붙었죠. 이런 캐릭터가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뭐 임태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씨름이 아니라 예술을 한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뭐 박정우 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이 화보다. 뭐 이승우 장사는 씨름계의 젠틀맨이다. 뭐 이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선수들의 매력을 또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게 씨름의 희열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씨름이 또 이 태백 금강만 있는 게 아니라 한라, 백두 그리고 여자 선수들 경기도 있죠. 최근에 한라급, 백두급도 이 씨름 트렌드가 바뀌면서 좀 기술적인 요소도 많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도 각자 또 선수들의 캐릭터도 있고요. 씨름이 사실 최근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또 우리의 자산이지만 세계의 자산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씨름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국민 스포츠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오후 8시 30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김종효의 스포츠.